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Q10 대표 구영배, 그는 사기꾼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창 시끌시끌한 티몬 위메프 사태요. 이 티몬 위메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Q10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Q10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바로 구영배 대표인 거죠. 이 구영배 대표는요, 지금과 같은 티몬 사태 발생할 줄 알고 있었을까요? 정말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사기꾼이 맞겠죠. 사실은요, 이 티몬 사태가 예전부터 예견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도 몇 번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요. Q10이 적자 회사인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것. 왜 인수했을까요? 이 영상을 제가 1년 전에 올렸었는데, 이때 Q10은 사실 이런 한국 이커머스 적자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어떤 한국 이커머스 최고의 플레이어인 쿠팡이나 네이버와 제대로 경쟁을 해보겠다, 이게 아니었고요. 이 Q10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 Q익스프레스라는 물류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티몬과 위메프 등을 인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Q익스프레스라는 회사는요, 물류 회사거든요. 물동량이 많아지면 실적이 좋아집니다. 티몬, 위메프 인수하면 판매자들이 Q익스프레스 사용하게 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사실 물동량을 늘리면서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 나스닥 상장이 결국 안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실질적으로 이 Q10이라는 회사는요,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고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러 곳에 있지만 이 여러 곳에 있는 글로벌 셀러들한테 정산을요, 작년부터 해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9개월 전 영상인데요. 내 정산금 2억 원 언제 정산해주나, Q10의 현실. 이런 영상을 제가 올렸었습니다. 이 Q10 글로벌 셀러들이요, 2억, 많게는 10억 이 돈을요, 정산을 해주는 정산 일정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었어요. Q10에선 주겠다 그러면서 주지 않고 있었고요. 정말 그 길을 계속 늦추고 있었고, 그리고 이 정산금을 주지 못하면서 위메프 같은 회사들을 막 인수를 한 겁니다. 티몬 위메프.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Q10 글로벌 셀러들이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였죠. 사실 조짐은 이때부터 있었다고 봅니다. 저도 알았는데 이 대표나 Q10의 경영진들이 이걸 몰랐었다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다 알고 그런 겁니다. 이 Q10 대표인 구영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이 구영배 대표는요,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수재죠.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수재니까요. 그리고 지마켓을 창업을 했습니다. 인터파크 내에 사내 벤처로 시작을 했다가 이걸 시작을 해서 갖고 나와서 창업을 했고 나스닥에까지 상장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이베이에 매각을 합니다. 지마켓을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1위로 올려놓고요. 그러니까 돈을 꽤 많이 받았겠죠. 5천억 넘게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하냐? Q10을 설립합니다. 싱가포르에 가서. Q10을 싱가포르에 설립하면서 이제는 아시아 지역을 전체를 어우르는 어떤 이커머스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한때는 1위 이커머스 플랫폼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4위까지 내려왔습니다만 한때는 또 잘 나가기도 했죠. 그리고 10년 뒤에 돌아와서 지마켓, 본인이 팔았던 지마켓을 이베이가 다시 팔려고 하자, 그거를 자기가 매수하려고 해요. 인수를 하려고 했으나 신세계에 밀려서 인수를 못하죠. 신세계가 3조 5천억 원이나 돈을 주고 지마켓을 인수합니다. 결국 이때 그 자금력에 밀려 인수를 못하고 결국은 어떤 것들을 인수하냐, 적자 회사고 정말 싼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현금을 거의 쓰지 않고요. 티몬 위메프는 현금을 아예 쓰지 않고 이 Q10의 주식과 이 티몬 위메프의 주식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정말 적은 돈으로 인수한 회사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결국은 티몬 위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현재는 출국 금지가 된, 그리고 오늘은 국회까지 불려나가서 국회에서 어떤 본인의 지금 현재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한 사람이 바로 구영배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영배 대표나 아니면 이 Q10의 경영진들은 판매자 정상금을 일부러 노리고 티몬 위메프를 인수한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듭니다. 1년 전부터 Q10 글로벌 셀러들에게 정상금을 제대로 못 주고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현금이 없다는 걸 당연히 대표가 알고 있었겠죠. 자, 그 상황에서 적자 회사, 그리고 자본 잠식인 회사 티몬 위메프 등을 인수를 합니다. 아니, 티몬 위메프는 벌써 자본 잠식이 돼 있는데
이 회사를 인수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Q10에 자금을 밀어넣으려고. Q10 이미 돈이 없었는데 이 티몬 위메프의 판매자 정상금은 아마 어느 정도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티몬 위메프는요, 판매자한테 정산을 정말 늦게 해줘요. 10,000원짜리 제품을 제가 소비자로서 샀어요, 티몬에서. 그럼 이 10,000원을 티몬은 판매자에게 언제 주냐? 제가 산 다음 제품이 도착하고 나서 60일 후에 줍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요. 그럼 2달 뒤에 받는 겁니다. 그 2달 동안은 이 판매자가 그 돈을 받지 못하고 티몬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티몬 돈이 아닌데도 현금 유동성이 좀 있겠죠. 티몬, 위메프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노린 게 아닐까?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어떤 Q10의 자금 부족했던 걸 좀 활용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나스닥 상장만 바라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티몬 위메프로도 안 되자 위시도 인수하고 AK몰도 인수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판매자 정상금이 또 있겠죠. 그 정상금을 가지고 뭔가 나스닥 상장까지 버텨보려는 그런 속셈이 아니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죠. 구영배 대표나 이 Q10 이 경영진들은요, 본인들 어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판매자 정상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킨 겁니다. 리스크는 판매자들이 지는데 도박수는 본인들이 던진 거예요. 나중에 돼서 나스닥 상장을 하면 과실은 누가 먹냐? 당연히 구영배 대표와 그 Q10 경영진들이 먹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판매자 정상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 진짜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왜? 우리는 나스닥 상장만 하면 됐어. 근데 나스닥 상장이 안 돼서 그 투자금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야. 그건 구영배 대표나 그들만의 생각이죠. 판매자들은 그런 거 알 수 있습니까? 소비자들 알 수 있나요? 그런 거 다 알고 나서 뭐 구매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티몬이나 위메프는요, 그냥 중간 역할만 해주는 플랫폼이라고요. 플랫폼이면 본인들 수수료만 가져가고 나머지 판매 정상금은 떼놓고 다른 계좌로 운영했어야죠. 그게 아니라 본인들 돈처럼 운용을 했다. 그게 문제였다. 그러다가 나스닥 상장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와버린 겁니다. 수많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고요. 또 정말 많은 판매자들의 피해가 있죠. 소비자들 피해 많죠. 진짜 수십만 원에 수천만 원까지 있고요. 판매자들은 더 심합니다. 판매자들은요, 정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십억까지 물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 돈이 없으면 부도 처리가 되거나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 회사들, 소상공인이나 그런 중소형 업체들을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이 레버리지를 일으킨 구영배 대표 혹은 Q10 경영진들은 저는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소비자들과 판매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구영배 대표가 본인의 사재까지 내놓는다고 했지만요, 이 사재가 얼마나 될까요? 그 지분, Q10의 지분 가치가 예전엔 높아서 뭐 몇 조, 2조까지도 막 최대한 쳐줬다고 해요. 근데 지금 Q10의 주식을 누가 사겠습니까? Q10은 전부터 적자 회사였고요. 그리고 Q10이 가지고 있는 티몬, 위메프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이런 상황인데 누가 Q10의 지분 가치를 높게 쳐주면서 가져갈까요? 그게 과연 조 단위 이상이 될까요? 최소한 미정산 금액이 1조 이상이 예상이 사실 됩니다. 지금 뭐 1,700억이니 2,500억이니 뭐 이런 나오는 얘기는요, 5월달 정상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티몬 위메프는 7월달, 6월달에도 판매를 했잖아요. 아직 6월달, 7월달 판매 정상금은요, 지연이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합치면 최소 1조 이상이 예상됩니다. 저는요, 이거 절대 못 막는다고 봐요. 아무리 사재를 턴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나 판매자들은요, 저런 희망고문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판매자들은 혹시나 티몬 위메프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사가 우선 살아야 너희들 정상금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선 판매라도 좀 해보자. 판매를 좀 하면서 그 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판매 정상금을 좀 빨리 줄게. 이런 식으로 유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거래를 끊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런 건 이전에 그런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티몬 IMF 정도로 크진 않지만 보고플레이, 하우스에 이런 데서들 다 앞전에 겪고 왔었어요. 이 회사들도 똑같이 티몬 IMF처럼 그렇게 망했거든요. 보고플레이 같은 경우는 한 560억인가? 그 정도 돈을 판매자를 지급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크죠. 그 금액이 560억이 아니라 1조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런데 보고플레이도 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그리고 회생 절차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보고플레이 제가 요 근무하는 인원을 갖고 왔는데요. 2022년 6월부터 지금까지 올해 5월 달까지의 어떤 사원 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없을 때는 100명 정도의 사원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고플레이가 지금과 같은 팀원 UF 사태가 딱 겪고 나서 그 2달 만에 30명대로 직원 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줄어들다가요. 이 직원 수가요. 지금은 3명. 3명 가지고 560억 갚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일부는 출자 전환하고 일부는 갚겠다라고 했지만 3명 가지고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거기에 순이익은 얼마나 나올까요? 그걸 가지고 어느 세월에 500억 넘는 돈을 갚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팀원 EMF도 규모가 커졌다 뿐이지 이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이 보고플레이 때 이 대표가 사실 정말 꿈이 많았다고 되게 이상적인 대표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의 이상을 위해서 판매자들의 리스크를 활용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도 사실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더 많은 판매자, 더 많은 소비자들을 기만한 구영패 대표도요. 당연히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구영배 대표를 비롯한 큐텐 경영진들은요. 소비자들과 판매자들 기만하지 마시고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요. 딱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티몬 UMF 사태에 정말 피해를 보신 소비자분들이랑 판매자분들 힘내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